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간담회에 대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개혁보수신당 대변인 장재현 의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대변인 될 줄 알았어요.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했어요. 저희 예선 의원이 여성밖에 없는데, 예.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네. 아니, 뭐 더 많이 있었어도 의원님이 대변인 되셨겠죠. 아닙니다. 자, 저희가, 요 앞 시간에 다른 이야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네네. 이 대선이 무르익으면 결국은 이제 새누리 우산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지금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포함해서 결국은 다 반기문 깃발 아래 다 모일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이제 다시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힘을 모아 네.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새누리당의 희망사항 같고요. 예. 새누리당이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인적, 물적 청산,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하다면, 예.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인적 청산이거든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만들고, 또 국정농단을 최소한 방조하고, 예. 또 새누리당의 어떤 분열을 조장했던 그런 발언을 한 분들이 당을 나가주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 신당 세력과 같이 할 수 있죠. 다만 새누리당이 그러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개혁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의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다? 그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치와 다릅니다. 두 가지 조건이네. 우선 소위 친박, 진박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전면적으로 탈당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산은 정당성이 없으니 국고 헌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되면요, 의원님.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모든 자기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지금 창당 자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새누리당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이제 당을 아예 떠나야 될 분이 지금은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만 거론됐는데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누구를 콕 찍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 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방조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당을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언사를 하신 분들, 또 촛불에 나가서 이 촛불을 더더욱 타오르게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출당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출당을 하겠다 혹은 탈당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저는 굉장히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지칭되었던 8분을 포함하여. 그래서 최순실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뭐 최순실과 연관관계가 있어야지 최순실 남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말에 최순실의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넓은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책임이 있는 사람도 새누리당이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극도로 분열상을 보이게 되고 또 분열의 말씀을 하신 분들 또 촛불 집회를 되고 그렇게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신 분들 같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이요? 글쎄요. 또 낚여질라 그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한 2분 정도 나간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네요.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네.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환골탈퇴를 했다,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 갈 테니 또 연결해서 여쭤보겠고. 네네. 오늘 이제 연결한 주요한 이유가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신년 간담회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형식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는 논평을 직접 내셨는데 이유가 네. 뭔지 좀 총평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오후쯤에 12시쯤인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때 공항에서 대통령 기자간담회를 한다라는 이제 그 속보가 떴는데 네. 집에 들어오니까 서울에 들어오니까 4시더라고요. 4시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5시 넘어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예, 예. 그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참 부적절하고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탄핵 전에 기자간담회를 일문일담을 해서 소명을 했어야 됐고 지금 시점은 자신이 헌법재판소나 특검에 가서 충분히 자기 방어권이나 자신의 소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탄핵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변명을 일관한다는 시기도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으로도 아니 무슨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카메라 들어갈 수 있게 하든지 카메라하고 노트북 전부 기자들이 못 갖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내용적으로도 전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확실히 알게 됐는데 정말 모든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은 좀 특검에서 규명돼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에 머물리지 않았냐 싶어서 굉장히 부적절했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식도 그리고 시점도 내용도 다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그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아니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KD 코퍼레이션을 지원한 게 중소기업 육성입니까? 그러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이 민간 채용 문화 육성입니까? 삼성하고 지금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게 국민연금이 손들어준 게 그게 후계 구도지 대한민국 기업을 지키는 겁니까? 차은택이 무슨 몇 명 장차관들 추천한 것이 일반적인 추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국정농단을 정말 본인이 중심에 있었다는 얘기에 저는 반어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와 이렇게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럼 3차 담화에서 조기 퇴진하고 조기 대선하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데요? 그럼 전면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굳이 대통령 3차 담화에서 자신의 인지를 줄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럼 이 탄핵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대통령께 그냥 덮어씌우기, 쉽게 말하면 엮어서 탄핵을 시킨 거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새벽부터 이런 변명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문회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안을 더욱 디테일하게 아시니까 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KD 코퍼레이션 얘기부터 하셨는데, 이게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것이 대통령의 소위 소명, 본인은 이제 훌륭한 회사라서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 창조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그 기업이 일반적으로 펀딩을 해서 망한 회사 아닙니까? 그게 한 기업에 특혜를 준 거지, 이걸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 그 기업 참 좋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아랫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느 정도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 자리의 엄중함을 본인이 모르시고 계신 거 아니냐. 지금 안종범 수석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모든 것을 대통령께 지시해서 자신은 그 지시를 이행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K스포츠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부 다 진술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돈을 냈다. 그럼 그거하고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의로 냈다는 인식하고 그 인식의 괴리가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식의 괴리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은 참 안타깝고, 어쨌든 빨리 이런 사태가 더 벌어지기 전에 특검에서 빨리 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KD 코퍼레이션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KD 코퍼레이션이 실력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되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하셨던 분으로 7시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본인이 계속 다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꼼꼼하게 했고,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들이 대통령에서 기억을 못 한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엊그저께 헌법재판소에 나가가지고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틀 만에 기억을 하신가 꼼꼼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어저께 이것은 팩트다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팩트다에서 다 밝혔다는 말씀하시는데 8시 52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9시 19분에 텔레비에서 뉴스 속보로 온 국민이 세월호 사건이 아닌지 알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10시에 서면 보고 받고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시 15분에 전화로 구두짓을 합니다. 1시간 8분 만에 대통령이 인지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제대로 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것은 팩트다를 100% 믿는다고 치자고요. 100% 우리가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대통령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 무능 아니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가장 분노스러운 것이고 지금 사실 이 부분도 이것을 팩트라고 우리가 제가 100%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앞으로 이 오전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저는 특검에서 사실상 좀 밝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김영재 피부과에 가서 저희들이 김영재가 시술했다는 당일날 장모의 의무 기록이 허위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과 또 대통령의 얼굴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뭔가 열쇠를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이영선 윤전추만 확실하게 신문을 하고 알리바이를 대고 또 그들이 또 진술을 하게 되면 저는 풀린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문회에 이 세월호 일갑시간을 안봉근, 정호성, 윤전추, 이영선, 구승성 요 5명만 불러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그 열쇠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영양주사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사적 영역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영양주사를 대통령께서 맞는다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지 또 의무실장은 왜 그런 영양주사제를 대통령께서 처방한 거를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부인하다가 밤 10시 반이 돼서 자신의 말실수로 그게 진술이 하게 됐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의무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처방이나 이런 것들의 진술의 신뢰성을 깨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그럼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을 가끔씩 또 피곤하실 때 했다라고 했으면 그 신뢰성이 나올 텐데 그걸 끝까지 부인했던 이유는 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바로 잡자면 의무실장이 대통령에게 처방했다고 하는 것은 말실수가 아니라 의원님이 끌어내신 거죠, 직접. 네. 그렇죠.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진술을 거부를 하고 아니라고 하다가 그래서 하루 종일 왜 위증을 하다가 밤늦게 말실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랑할 타이밍입니다, 의원님이 끌어내신 거죠, 그거는. 네. 아니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형식 내용도 다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제 지금 1차 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간 탈당하신 분들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함께 하기로 했던 나경원 의원이 본인은 반기문 총장을 돕겠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도 반기문 총장이 나오라고 하면 가겠다. 이 2차 탈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반기문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일단은요. 저희들이 34분이 사인을 했는데 29분, 김연아 의원까지 30분이 지금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는 사실상 지역구와의 소통이 시간이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경기도에서 몇 분, 또 인천, 경북, 경남 비례대표 4분 정도에서 5분 정도 1월까지 상당한 어떤 의원님들이 저희와 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신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본인이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당이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넘어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스테이한 부분인데 다만 그런 것들이 몇몇 의원님들이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좀 사실은 좀 감정적인 선을 건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리를 푼다면 저희와 합류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충청권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께서 와서 어떤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반기문 총장께서 귀국을 하게 되면 노선적인 부분이나 현재 있는 당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 개혁보수신당과 함께할 거라는 국민들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어느 당으로 들어갈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개혁보수신당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께서 개혁보수신당 함께하게 되면 그분들과 함께하게 되면 저는 대선 국면에서는 제2당으로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다만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유승민, 김무성 사당이 아닌 그러한 모든 우리 의원들이 함께하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또 말씀을 하고 그걸 좁혀가는 모습, 그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무슨 트러블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일요일 날 나경원 의원께 지난주죠. 일요일 날 저하고 만나서 이게 유승민 대표가 너무 자신의 정책을 드립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경원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전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 다음날 월요일 날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났어요. 예. 유승민 대표의 경제가 진보적인 부분으로 가는 데 대해서 나경원 의원과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이 경제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 것이 마치 신당의 기조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도 유감이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의원께서 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나경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장 의원은 재선이니까 몸이 가변이니까 장 의원이 유승민 대표의 말을 믿는다면 함께 하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겁니다. 사실 원내대표라는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자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결정한다? 정치인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실 이혜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시겠지만 내공의 정치인이고 경제통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아프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의원님들에 대해서 또 김성태 선배 같은 경우는 또 막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한테 좀 모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해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의총 같은 데 할 때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되면 사실 1월 초에는 나경원 의원이 충분히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를 시키는 선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처음에 연결할 때는 할 말도 없다고 10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혼자서 지금 몇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시키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알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에 연결할게요. 개혁보수신당 이 이름 언제 바꿉니까? 이게 줄이면 개보신당이 되고요. 석자로 해도 보신당입니다. 이거 안 돼요. 저희들이 지금 당면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 공모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의 새로운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당명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우리 개혁보수신당 정말 민주정당으로서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의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면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보수신당의 장제원 대변인이었습니다.